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패션이 좀 달라지신 네. 것 같아요. 겨울인데 네. 안 추우세요? 네. 살짝 더워서 요새.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열이 많으신가 봐요. 네, 열이 많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에 빵 터지거든요. 네. 자, 저희 아이템의 주제를 얘기해 볼게요. 네네. 중국의 반도체 역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어우, 무시무시하네요. 반도체 역습. 근데 지금 미국이 고강도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중국 파운드리 업계가 오히려 좀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아직 디램에서는 기술 격차가 한 5년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낸드에서는 2년까지 확 좁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이제 기술 제재가 제대로 안 먹힌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돈은 냉정해요. 음. 네, 돈은 냉정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있으면 밀수를 해서라도 어떻게 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7나노 성공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그 화웨이 칩 생산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 5나노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미국 그 어떤 관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나노가 되는데 EUV 장비가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있어요. 아, 몰래. 네, 이렇게? 몰래. 아. 그렇죠. 그래서 ASML 걸리면 미국한테 정을 맞을 텐데 네. 일부러 팔았을 리는 없고 아. 어떻게든 이렇게 빼돌려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되면은. 그렇죠. 뭐 정가보다 몇 배 주고 샀겠죠. 아, 네. 네,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분기 매출이 네네. 또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메모리 1등인 YMTC를 앞세워가지고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했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지금 제일 높은 게 하이닉스? 네네. 238단이잖아요. 네네. 완전 턱밑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근데 약간 좀 기술적으로 보면 음. 이제 중국은 다 돈으로 발라서 만들거든요. 음. 이게 랜드를 한 개 칩 다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셀을 커패시터를 쌓는 구조잖아요. 네. 걔들은 이제 칩 다이를 2개 써서 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럼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웨이퍼를 2장 써야 되니까 한 장 쓸 걸 아. 2장 쓰니까 음. 웨이퍼가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중국 업체들한테 어쨌든 불리한 네. 거 아니에요? 이제 보조금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정부의 돈이. 네, 그걸 또 심지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여요. 아.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인데 네네. 네, 그런 걸로 일단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 중국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을 대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또 어쨌든 정부가 돈을 대주면은 네. 중국이 이 파운드리 생태계를 좀 장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 내수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네. 중국은.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칩들도 네. 이제 수요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전자업체들, 셋업체들한테 이제 자국 반도체 써.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면 이제 써야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데 만들다 보면 제조업이라는 거는 계속 생산하면 수율도 좋아지고 네. 개선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꽤 쓸만해지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중국을 틀어막을 수 있을지. 그렇죠. 지켜봐야겠어요. 만약에 그거 네. 제대로 안 되면 바이든의 사실 그니까요. 핵심 어떤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네. 중국의 기술 그 굴기를 막는 게 완전 실패했다 실패, 그러면- 참패.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 한 3나노, 2나노까지는 네.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또 1나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네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뭐 한 3년 뒤에는 1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런 네. 포부들을 좀 많이 발표하던데 근데 아직 뭐 2나노도 제대로 네. 시작 안 했는데 1나노로 그렇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AI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인텔은 이제 10나노나 제대로 하라고 10나노, 7나노 좀 제대로 하고 네. 네. 아, 인텔이 주범인가요? 뭐 인텔이 제일 세게 아. 뻑치죠. 이게 뭐 내년에 당장 네. 뭐 그 1.8나노 한다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 지금 7나노 하면서 무슨 네. 그러게요. 갑자기 외계인을 고문해서 어떻게 음. 기술을 뽑아내면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음. 하여튼 뭐 계속 이야기를 하니 지금 뭐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그 1나노 때 어떤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데 아마 늘어질 거예요. 3나노도 지금 당초 그니까요. 계획보다 네.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그 2나노는 더 오를 거고 음. 왜냐하면 3나노부터는 진짜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1나노가 네. 보면 실리콘 원자 알갱이 5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 실리콘 원자 알갱이 하나의 네. 그 폭이 그 0.2나노, 그러니까 2옹스트롬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리콘 알갱이 5개에다가 전자가 통과해야 되는데 네. 과학의 세계로 점점 완전히 심오하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음. 근데 막 이걸 구현한다 그러니 아.
어쨌든 기술 발전이 되면 좋죠. 네네. 왜냐하면 뭐 2나노 되고 1나노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전성비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뭐 그쵸. 되면 좋겠죠. 근데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는 3나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뭐 1나노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공정 과정에 크게 좀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엄청나게 바뀌어야 돼요. 네. 기존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세트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 리뉴얼 해야 돼요. 양자역학의 세계에 맞게. 네. 양자역학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네. 우리가 반도체라는 게 트랜지스터가 스위치잖아요. 스위치는 끄면 그냥 전자 통과만 안 되죠. 네. 근데 물리적으로 얘가 통과할 수가 없는데 통과해버리는 거죠. 양자역학이? 그렇죠. 세영 씨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벽도 있고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뭐 갔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양자한 거죠.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죠. 아니, 네. 다 수학적으로 네. 그걸 모르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커패시터에다가 이렇게 전자를 가둬놨는데 얘가 터널링으로 자꾸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발열이 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알쏭달쏭 네. 양자역학의 세계. 네네. 근데 HBM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HBM 얘기를 하다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삼성보다는 발빠르게 앞서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PIM 분야에서는 삼성이 또 하이닉스를 눌렀다고. 네. 뭐 하던데. 왜냐면 뭐 눌렀다기보다는 네. 삼성은 이제 PIM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고요. 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신경을 썼는데 결국 HBM이 맞았던 거죠. 방향을. 근데 PIM 기술이 뭐 네. 비메모리 역할을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컨셉은 좋죠. 네. 컨셉은 좋은데 이제 네. 고객사들이 이걸 쓰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안 쓰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맡기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네. 회사 팹리스잖아요. 프로세서를 하는 회사들인데 자기들은 메모리를 부품으로 쓰는 건데 부품을 만드는 애들이 우리가 하는 프로세서 일부를 한다 그러면 좋아하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 네. 비싼가요? 비싸죠. 프로세서에다가 네. 메모리 올린 건데 아. 가격도 엄청 비쌀 거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발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가는 방향이긴 맞긴 네. 한데 방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요? 좋은 기술이긴 한데 상용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고객의 선택이긴 한데 뭐 핀을 굳이 써야 되나? 그냥 HBM을 더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컨셉일 역시 수도 있는 또 거죠. 제가 또 기사에 속았네요. 네. 또. 네, 지금 이렇게 AI 붐을 이끌고 있는 HBM3E가 상용화가 이제 되자마자 네네. 벌써 HBM4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이렇게 차세대로 전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일단 HBM3E까지는 빨리 전환될 것 같아요. 근데 HBM4로 빨리 전환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그 미래. 왜냐하면 기술 난이도가 네. 거의 뭐 4나노에서 3나노 넘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져요. 그래요? HBM4부터. 왜냐하면 HBM3는 HBM3에서 HBM3E라는 거는 네. E가 익스텐디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고 확장판이다. 이제 확장판인데 네. 4부터는 완전 다른 기술이 좀 달라지나요? 엄청난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수가 지금은 1024개예요. 네. 그 대역폭이라는 게 1024개인데 네. 그게 2048개로 2배로 늘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좁은 칩에다가 네. 가뜩이나 지금도 오밀조밀하게 그러니까 이거 그 인풋 양자 얘기 아웃풋,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거 하기도 네. 힘든데 그걸 2배로 늘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솔더볼이 없어져야 돼요. 음. 아주 먼지 알갱이 같이 작은 마이크로 솔더볼 그러니까 마이크로 범프가 없어져야 돼요. 범프 리스를 되고 그럼 어떻게 붙여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여요. 다이렉트 본딩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뭐 1, 2억 합니까? 엄청 비싸거든요. 거기에다가 2048개 I/O 구현해야 되죠. 이게 쉽지 않아요. 기술도 어렵죠. 돈도 엄청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5나노에서 3나노 금방 넘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한 5년 전에 기사 보세요. 뭐 3나노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 다 해요. 그래요? 근데 지금도 버벅버벅거리고 있어요. 네. 그럼 HBM4도 뭐 한 5년 뒤에나 나오겠네요? 5년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최소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틀릴 수도 멀었네요.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면은 네. 반도체는 AI에 맞춰서 네. 진화를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I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게 진화가 되면서 내년에 뭔가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올해 AI의 핵심은 엔비디아였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다 올랐죠. 네. 네,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친구들. 왜냐면 내년에도 그럴까요? 그게 이제 서버 칩이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 내년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봐야 돼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기존의 그 PC나 모바일이나 그리고 이제 MEC라고 해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이제 통신 장비인데 지연을 줄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네. 미니 서버 같은 것들을 통신 장비처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실증화 산업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 통신 지연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들인데
그런 쪽에 AI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AI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설계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수요가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메모리는 더 높은 대역폭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런 쪽에서 변화에 뭔가 빨리 대응하는 회사들이 또 크게 시세가 오르겠죠. 빨리 대응하고 있는 회사들 지금 있나요? 알고 있으면 내가 투자하죠.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야기했지만 네. 좋게 보는 회사들은 네. 리노공업 같은 어쨌든 어떤 칩이 나오든 테스트는 엄청 빡세진다. 그리고 테스트의 테스트 소켓도 이제는 점점 맞춤화 돼야 된다. 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가 아니라 맞춤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맞춤화가 돼야 돼요. 전부가 파운드리화 되는 거죠. 메모리도 파운드리화 되고 이제는 그 테스트 소켓 부품 같은 것도 파운드리화 돼야 되고 네. 왜냐하면 고객들이 점점 더 이제 이상한 것들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라는 게 자기들 시스템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그거하고 막 다른 걸 요구하거든요. 네.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는 이제 그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뭐 한 지난달부터 꾸준히 얘기했었던 네. 온디바이스 AI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희도 지켜보고 또 관련된 수혜주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네. 또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